그 실전 문법이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하기로 해요. 자, 근데 이 실전 문법이라고 분류를 해서 해놓은 이유는 문법 문제이긴 한데 단어가 약간 어렵거나 좀 생소한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단어, 내가 잘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을 때 문법도 문법이지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특히 독해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막 쏟아져 나오면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 당황을 할 거 아니에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놓는 것도 지금 시험 임박해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 이런 연습을 겸하기 위해서 지금 실전 문법이라고 별도로 뽑아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돼요. 지금까지 안 해왔다면 지금부터라도 해보라고요.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문장에서의 이 단어의 위치를 보면 품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단어의 뜻을 모르는데 품사를 어떻게 아냐? 안 될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쉬워요. 약간의 기초적인 것만 있다면 이건 대부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습을 특강 시간에 계속 해 나갈 거니까 모든 유형에서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이 익숙치가 않고 아예 해본 적이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해 놓으면 실제로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문장에서의 위치를 보면 품사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품사가 확인이 되고 나면 당연히 문장 분석이 가능해져요. 문장 분석이 가능해지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문법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문법 문제에서는 단어가 모르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과정으로 그냥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독해할 때는 이런 걸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품사를 확인하면 그럼 문장 분석이 되겠죠. 그러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형식이 구별이 될 거 아니에요? 형식 구별이 되면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놓으면 이게 그냥 순식간에 몇 초도 안 돼가지고 이게 쫙 되거든요. 그래서 형식 구별이 되면 그 다음에 각 형식, 1형식이면 1형식, 4형식이면 4형식, 5형식이면 5형식, 각 형식에 맞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모르는 단어가 만약에 중요한 단어라면 특히 독해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번 반복되면 반복되는 만큼 이 단어의 뜻을 가르쳐주는 힌트가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뜻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뜻을 추론해낼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둬야 독해를 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또는 어휘 문제에서 모르는 단어 수거가 나왔을 때 무조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으로 해나가면 답에 근접해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영어 문장에는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해법을 알아두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꼭 해두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뜻을 추론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독해 문장에서 이 모르는 단어가 내용상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반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을. 근데 이제 중요한 단어라면 반복이 될 테니까 얼마든지 뜻을 추측해낼 수 있다. 이제 문장마다 모르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읽어보면 이 문장의 이 단어는 이 문장에서는 이 정도의 뜻이고 다음 문장을 보면 또 뭔가 어떤 힌트가 되는 내용이 나올 테니까 이 단어의 뜻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점점 그 범위를 좁혀가면서 뜻을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영어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 해방감도 느낄 수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실전 문법이라고 별도로 문제를 넣어놨으니까 다른 독해할 때도 이걸 해야 되지만 특히 이 문제 풀 때는 이런 연습을 해가면서 풀어보면 점점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진다는 걸 느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먼저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해설 또 설명을 들으세요. 자, 먼저 1번부터. 그리고 실제로는 앞에 우리 방금 전에 풀었던 문법 문제보다 오히려 문법상은 쉽게 느낄 수도 있어요. 자, 1번. 맨 앞에 원어브 밑줄 치고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독해할 때 굉장히 자주 나와요. 원어브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 와요. 원어브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가 오고, 자, 이렇게 원어브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복수명사가 오고, 요 표현의 특징은 이 복수명사 앞과 이 뒤에 수식어구들이 굉장히 많이 붙는 것도 한 가지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어브가 나오면 이런 수식어들 개의치 말고 무조건 복수명사를 찾으라고. 단어 끝에 s나 es 붙은 거 찾으면 되잖아요. 불규칙 변하면 또 불규칙 변화대로 찾아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복수명사 앞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이 복수명사 수식하기 위해서 붙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식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 놓으면 이 복수명사는 앞에 있는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면 따지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론은 전체적으로 수식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모습으로 원을 수식해요. 그러니까 해석이 뭐뭐들 중에 하나 이렇게. 그러면 문장 맨 앞에 원이 나왔다면 이게 주어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동사가 올 텐데 이 동사에서는 당연히 단수 취급. 독해할 때도 중요하고 수일치 문제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원어브 뒤에 복수명사를 찾으면 distinguishing 뒤에 features s가 붙었죠. feature는 뜻이 특징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인간의 distinguish한 특징들 중의 하나는 2번으로 가면 were가 나왔죠. 요것이 답이지. were가 아니고 was. 그리고 조금만 더 가보면 the long period 이건 주격 보어. 그리고 다음 줄에 between에서 괄호 열고, between은 둘 사이에 쓰는 전치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between 뒤에 명사가 있다면 복수명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풀어쓰기도 해요. 거기 3번에 보면 and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쉽게 수거로 이렇게 외우고 있다고. between A and B 이렇게. 그래서 A와 B 사이의 긴 기간. 이게 바로 인간의 뭐 두드러진 특징들 중에 하나다. 자, 2번 each year 괄호 치고요. 매년 이건 시간의 부사고, 그 다음에 every 밑줄 치고. 조금 넓혀서 정리해 줄 테니까 보세요. every, each, either, neither 요 단어들 바로 뒤에 명사가 오면 every, each, either, neither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 뒤에 명사가 오면 반드시 단수형으로 써야 돼. 요걸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every하고 요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뭐 여러 개가 껴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건 뭐 전혀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요것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오는데 명사가 오면 이렇게 단수 명사가 온다. 그리고 이렇게 수식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게 주어니까 그 다음엔 또 이렇게 단수 취급. 그래서 옆에 and 다음에 small 하고 앞에 large는 large and small은 다 town 단수명사 왔죠. 그리고 1번에 celebrate가 동사인데 s가 안 붙었죠. 1번이 정답. 그러면 약간 해석을 하면 매년 모든 크고 작은 마을은 celebrate a fiesta, 피에스타를 기념한다. 피에스타를 축하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피에스타란 단어가 지금 모르는 단어잖아요. 근데 피에스타 앞에 어가 붙었죠. 그러면 피에스타란 단어는 모르지만 앞에 어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품사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명사일 거 아니에요. 명사. 이렇게 품사 확인은 그게 쉽단 말이에요. 근데 피에스타가 이렇게 왔으면 문장 성립은 끝난 건데 바로 뒤를 보니까 또 어가 나오고 colorful holiday라고 나왔죠. 이런 것도 조심해요. colorful holiday는 피에스타와 동격. 그래서 피에스타와 뜻이 같구나. 그러면 피에스타는 결론은 어떤 holiday, 휴일의 이름이구나. 이런 게 바로 뜻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방금은 동격이라는 말을 썼죠. 명사가 같은 뜻이 이렇게 나란히 나오게 되면 이런 걸 동격이라 하잖아요. 앞에 있는 명사는 정상적으로 쓰인 거고 뒤에 있는 명사가 정확하게는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피에스타 뒤에 할러데이 나왔으니까 피에스타는 어떤 경축일, 기념일의 이름이겠구나, 휴일의 이름이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점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할러데이 뒤에 대대서 괄호 열고 brings라고 나왔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할러데이 단수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도 단수 취급. 그리고 이제 문장 끝까지 이게 할러데이 수식.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은 완벽하게 삼형식이고 피에스타라는 어떤 축제 일을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3번 The number of 미주치고요. The number of. 그리고 지금 이 특강은 그 6월에 그 지방직 교육행정 그다음에 서울시 대비를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뭐 겉으로는 9급 대비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건 7급 대비도 가능해요. 7급에는 오히려 문법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국가직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7급이 토익으로 다른 대체 시험으로 대체가 되지만 서울시 7급이나 같은 날 보는 서울시 7급이나 그 다음에 9월 말로 예정된 지방직 7급에는 계속 그 영어가 똑같이 시험 문제로 나오거든요. 바로 여기서는 9급보다 오히려 문법 문제 개수가 더 많을 때도 많아요. 그러면 문법이 약한 학생들은 다른 어려운 과목을 다 준비한 7급 준비하는 학생이라도 영어에서 점수가 안 나오거나 자칫 잘못하면 과락까지도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내용의 문법 사항은 7급 문제까지도 다 커버가 가능해요. 여기도 거의 100%라 볼 수 있으면 돼요. 100%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7급을 대비하는 것도 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7급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거보다 더 어렵게 가야지 그게 아니라 이것만 철저하게 해놔도 충분히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지금 7급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것도 7급 시험에도 나왔던 거라서 자 보세요. the number of가 있고 더 대신에 어를 쓰는 a number of가 있고 이 두 가지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구별을 해야 되고 아는 학생들은 지금 이 기회에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the number of, a number of 이렇게 나올 때 여긴 더고 여긴 어죠. 어가 나온 거를 먼저 외워요. a number of는 셀 수 있는 명사만 써야 되고 뜻은 많은. 그래서 동의어가 many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연결시켜 놓으면 위에 것은 다른 뜻이고 이건 many랑 동의어다. 이것만 알아두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풀려요. 그래서 아래 거부터 a number of는 many랑 동의어니까 당연히 뒤에는 복수명사. 그리고 이제 이 복수명사를 수식을 할 테니까 이게 문장 맨 앞에 있다면 이게 주어. 그러면 동사 쓸 때 복수 취급. 그리고 이제 the number of. 그러면 이 아래 건 끝났고요. 이제 위에 어가 아니라 더로 바뀌면 전사 of 뒤에 복수명사가 오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외울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분석을 해버리면 돼요. 여기 복수명사는 요 전사의 목적을 꼬고 그래서 of 복수명사가 이렇게 number를 수식을 할 거고 number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분석을 하자면 the number가 문장의 주어. 뜻이 이렇게 뭐뭐들의 수. 그럼 이거 주어니까 단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수 취급.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 놓으면 되니까 여기가 약간 헷갈리는 학생들은 이걸 빨리 외우세요. 아래 거. 자, 그러면 3번에 the number of 나왔고 복수명사가 nuclear test. 복수명사 맞죠? 뒤에 of에서 괄호 열고 쭉 가면 나라 이름 나열되고 있죠? 1번 앞에 프랑스에서 괄호를 닫고 그러면 1번에 have 뒤에 reached까지 now는 빼버리고 have reached 현재 완료. 요게 문장의 동사죠. 해서 틀렸지. 주어가 the number니까 have를 has로 고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뉴클리어 테스트 할 때 뉴클리어가 핵이잖아요. 핵. 그러니까 이제 뉴클리어 테스트니까 핵실험이에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의 핵실험의 그 수가 지금은 250여 개에 도달했다. 250여 차례에 도달했다. 그러면 250에서 문장 성립은 끝났는데 컴마 찍고 리빙 이렇게 또 나왔죠. 리빙부터 끝까지는 결론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사의 성격을 갖는 거죠. 요런 것이 바로 분사 구문이에요. 자, 4번. 다시 요 칠판 보세요. 보면 이제 이 어가 나왔을 때 number of가 이제 많은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강조해서 아주 많은이라고 쓰고 싶으면 이렇게 어하고 넘버 사이에 요런 단어를 이렇게 써 놓을 수 있어요. great라든가 good이라든가 large. 그러면 이 형용사들은 원래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냥 많은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주 많은, 매우 많은 할 때 이걸 아주, 매우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쫙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주 많은이니까 뒤는 똑같겠죠. 이렇게. 자, 요 상태에서 a great number of, a large number of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뜻이 매우 많은. 여기서 잘 보세요. 어가 나오니까 뒤에 단수명사 왔죠? 이걸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걸 복수로. 같은 뜻으로. 그럼 이제 어를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large numbers of. 이것도 이거랑 같은 뜻. 그러니까 이것 뒤에도 이렇게 가야지. 자, 그래서 of 뒤에 large numbers of 밑줄치고 아주 많은 Europeans 수식. 그 다음에 전사 into에서 괄호 열고 다음 줄에 보니까 and가 나오면서 나열되고 있죠. 그러면 and 뒤쪽 명사가 other parts of the world거든요. 그래서 world에서 괄호를 닫고 그럼 분석 끝났죠. 이런 게 바로 독해할 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법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 문장 분석이 빨라지면 정확하고 빨라지면 그게 바로 다 독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어는 앞에 있는 the migration, 이주, 이민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주어는 migration, 동사는 2번의 were. 틀렸죠? 2번이 정답. were를 was로 고치고. 그리고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형식 문장.